광복절 사면 후 곧바로 광폭 행보를 보이는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반성도 자숙도 없다라는 냉랭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조차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행보 예상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님, 전 의원님.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달랐어요. 제가 한번 여기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조국 그 대표가 매우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낮은 자세로 가면서 저 주변 분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네. 앞으로 정치적으로 뭘 할지는 한 연말까지는 좀 이렇게 로키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요란하게 지금 가고 있죠. 그걸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름 나가면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그 플랜을 나름대로 짰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당 지지율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대선 후보를 못 내면서 존재감도 좀 미미해졌고 그런 걸 감안하면 조국 대표로서는 지금부터 자신과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빨리 드러내야만 그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이미 지방선거 분위기는 띄워졌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정당의 정치적 스케줄도 감안한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이나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얘기했지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조국 대표가 좀 염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사면해줬으면 어느 정도 좀 자중자애를 해야 되는데 조국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 떨어졌잖아요. 이게 오비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의 무한 질주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 출연하고 있죠. 뭐 복당하죠. 뭐 DJ 묘역 참배하죠. 뭐 이제 11월에 뭐 당대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내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나간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국민들께도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 사범은 파렴치한 범죄다.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말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여당 전체를 굉장히 뭐랄까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못 막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분노한 건 교섭단체이죠. 여당에도 안 좋고 조국 전 장관한테도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조금 반성과 자숙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정말 급발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나 기대를 오히려 뭉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어쨌든 한참 동안 영어의 몸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또 나오자마자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사달이 난 것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민주당에서 지방선거할 때 연대를 해갖고 뭘 하기도 부담스러운 지금 형국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봤던 그동안 신중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신중하지 않구나. 저렇게 가벼운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딴 것보다 확실한 거는 이분이 남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2030에 대해서 사죄할 마음 없으니까 아니 뭐 내가 사죄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얘기하자면 부인이 구속이 됐을 때 열심히 자기 근육을 키우는데요. 그거는 부부 사이라면은 그 부인이 알았으면 진짜
김치 싸대기라도 한번 날려야 돼.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있으면 그 행동을 해야지만 하지 그 주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떤 감정에 휘말릴지까지 고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면을 시켜줬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스러울지까지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할 거 해야지. 이쪽의 당 운영 원리 자체가 SNS이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하나도 정직하게 먹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이게 문제는 뭐냐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거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뭐 그까지 표창장 하나 이렇게 그냥 축소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뭐냐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한 검찰이 보복을 해가지고 희생양이 됐고 전 가족이 도륙이 됐고 사면으로 이제 그 모든 게 뒤집어졌다. 그 코드를 계속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굉장히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랄까 정부 여당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그렇다고 좀 말린다고 또 안 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정치권에서 요즘 제일 신나신 분은 딱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아주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서 좀 섭섭하겠지만 조국 그 대표가 정치하려고 해도 무슨 뭐 개항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개항을 해 갈 사람 좀 줄 서 있습니다. 1순위가 지금 저 송영길 대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서울시장 홍익표 의원님부터 가셔야죠. 갈 때가 굳이 따지면 안산갑 정도? 그 선거법 결과 재판 나와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두 분이 아주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데 기대하는 선물은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조국 대표와 홍 의원님께서 경쟁하는 그런 것도 그런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오면 안 되겠죠.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가 뭐 물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뭐 저는 현실적이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김 실장님 말씀이 공감하는 게 당연히 저는 인천 개항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었겠죠. 최근에 통화했어요. 저는 최소한 송영길 전 대표 또는 송영길 전 대표와 협의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간 자리를 조국 혁신당이 양보할 수는 없겠죠. 뭐 만약 굳이 30 확정이 안 됐지만 우리 쪽 귀책 사이가 있는 몇몇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내야 될 곳에 조국 전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후보를 안 내는 경우는 그거는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이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디든 뭐 저는 저 조국 대표가 뭘 하든 경쟁을 하겠다면 민주당은 당당히 경쟁을 해서 그 구도를 뚫고 나가는 거지 일부러 그쪽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뭐를 양보하고 뭐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것은 선거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시장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거 아무래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당이 존재한다면 표를 또 갈라먹을 테니까 갈라먹으면 사실은 당선될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당대당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때 뭐 서울시장은 뭐 민주당에 주고 부산시장은 우리한테 달라. 하여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국 혁신당하고 저희가 선거 연대를 하느냐 이거는 그때 시기에 가서 접전지역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서 경쟁했을 때 선거 승리가 불확실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런 논의가 있겠지만 그거는 아마 내년 2월, 3월 가야 될 겁니다. 조국 사면이 그래서 정청래 견제용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저 정청래 대표는 어느덧 그냥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확 올라버렸습니다. 조국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 정청래 대표는 지금 남들 다 낮 11시부터 영업하는데 아침 7시부터 조식 가능하다고 써붙여놓고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갑자기 조국 대표가 푸드트럭 몰고 와가지고 옆에서 남의 가게 앞에서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만 신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 한 지 일주일 겨우 지났는데 벌써 우리가 차기 대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